JSP 서버로 봤을 때 JSP 서버에 저장 객체들이 있는데 이 저장 객체들은 이런 생기는 타이밍이 틀리고요. 사라지는 타이밍이 틀려요. 각각 틀리는데 저장 객체는 말 그대로 저장을 해야 되니까 얘를 속성값으로 저장을 한다라는 의미의 set attribute라는 메소드로 데이터를 저장하게 되고요. get attribute라는 메소드로 데이터를 가져오게 돼요. 데이터를 꺼내 가지고 오시게 되는데 데이터 꺼냈을 때에 이 집어넣고 꺼낼 때에 타입은 오브젝트예요. 그리고 모든 객체를 전부 다 저장할 수 있고 모든 객체를 다 꺼낼 수 있다. 아시겠죠? 이렇게 이제 쓰게 되고요. 그래서 꺼내서 집어넣을 때는 키와 함께 이름표를 붙여서 물건을 거기다 집어넣는다. 밸류가 지금 오브젝트입니다. 오브젝트. 지금 제가 밸류라고 써놨는데 이게 오브젝트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꺼낼 때는 키를 이용해서 꺼내시면 데이터를 꺼내는 메소드라서 이렇게 꺼내지는데 오브젝트 타입으로 꺼내지기 때문에 제가 집어넣은 타입으로 캐스팅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데이터를 꺼내 가지고 데이터를 표시할 목적으로만 쓴다라고 할 것 같으면 JSP에서 쓸 것 같으면 EL 객체를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EL 객체는 그 익스프레션 랭귀지라 해서 우리가 출력을 하기 위한 객체예요. 그리고 이렇게 사용하거든요. 달러 중괄호 열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서 쓰시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 이렇게 달러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서요. 저희가 그 표시하는 방법은 이렇게 표시를 해요. HTML 사이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하면 데이터랑 대체된다. 데이터를 가져와서 여기다 이제 출력하는 게 되시는데요. 그 출력하는 것에는 저희가 오버라이드, 라이트나 프린트에는 오버라이드 하실 때 모든 객체를 전부 다 출력하는 메소드를 다 만들어 놓은 거 아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오버라이드 돼서 저희가 이제 출력할 때 그 캐스팅이나 이런 게 전혀 필요 없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EL 객체로만 쓸 때는 저희가 이제 출력하는 내용들이 무슨 타입이 됐든지 간에 오브젝트든지 뭐든지 간에 그냥 출력할 때는 저희가 데이터를 꺼내서 뭐 캐스팅하고 이런 것을 안 하셔도 전부 다 알아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EL 객체를 써가지고 데이터를 표시할 목적으로 쓴다면 이렇게 사용하시고 요건 자바에서입니다. 자바에서 데이터를 집어넣을 때는 set attribute, 자바에서 데이터를 꺼낼 때는 get attribute라는 걸 이용해서 꺼내십니다. 꺼내서 출력을 바로 하실 것 같으면 EL 객체에 요걸 사용한다 이게 얘기예요. 그럼 되게 간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버의 동작에 대한 저장 객체는 뭐가 있느냐라는 것을 보시면 첫 번째는 어플리케이션이에요. 그러니까 application.set attribute 저장할 때 application.get attribute 가져올 때 아시겠죠? 이렇게 처리를 한다는 얘기예요. 얘는 이제 서버가 스타트되면 응용이라는 객체를 쓰는 거죠. 그 번역을 하면 어플리케이션이니까 응용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서버가 돌아갈 때 응용 프로그램을 돌리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처음 서버가 돌아갈 때부터 처음 끝날 때까지 계속 얘를 유지시켜주는 이런 이제 객체가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주로 접속자 수나 방문자 수를 표시를 할 때 이제 서버를 가지고 씁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서버를 보면 접속수가 10명이 접속해 있다. 그러면 10명이 똑같이 10이라는 숫자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공유를 해서 이런 다른 사용자들이랑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쓰는 게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근데 거기 여기 세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개인 사용자가 사용하는 객체가 세션인데요.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저장해요. 그래서 세션을 저장해 놓는 여기 세션에 해당되는 거 세션, 여기도 세션, 여기도 세션 이렇게 해서 저장한 게 있는데 맨 처음에 사용자가 접속을 하면 여기 세션에 해당되는 여기를 이제 객체를 만들고 이 안에 세션 아이디를 한 개 이렇게 넣어놔요. 그래서 아이디를 사용자와 함께 공유해 가지고 쓰게 됩니다. 그래서 서버와 클라이언트는 동일한 SID를 가지고 있게 되는데 클라이언트 쪽에서 SID를 들고 오면 이 중에 SID가 여기도 아이디 있겠죠? 이 중에 아이디가 있어 없어 이렇게 찾는 거예요. 찾아봤을 때 이 찾아지는 SID에 해당되는 이 객체에다가 내가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관리하거나 이렇게 사용하시게 돼요. 그런데 이게 없잖아요. 그럼 새로 들어온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최초 접속하기 때문에 SID를 만들고 다시 이제 클라이언트한테 너한테 이것 중에 SID 좀 저장해놔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쿠키로 이렇게 저장을 해놓게 됩니다. 클라이언트에 저장하는 데이터 기술이 쿠키 기술입니다. 쿠키 기술. 그래서 쿠키에 SID를 해놨다가 서버한테 요청을 할 때 이 SID를 들고 가요. 들고 가서 이렇게 요 중에서 이 SID 똑같은 거 요거네. 그럼 요거를 찾아서 여기에다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이렇게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자기 사용자에 해당되는 세션을 한 개 갖고 있다. 이렇게 되도록 프로그램을 처리해 놓은 거죠. 그래서 이거 계속 이게 유지가 되지? 그 원격이 유지가 되고 이제 이렇게 연결되는 게 유지가 되지?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세션이라는 객체를 만들고요. 세션을 이용해서 이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사용자에 대한 정보, 개인정보 이런 것들을 이제 집어넣어서 여기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쓰는 객체가 세션 객체입니다. 이거는 로그인 처리를 하거나 로그인 서버에서 로그인 처리하거나 처리 결과를 다 했는데 그걸 메시지를 보내거나, 그러니까 페이지가 바뀌었는데 그 메시지를 다른 바뀌어진 페이지한테 전달을 해야 돼요. 내가 게시글을 썼는데 게시글에 이제 리스트로 자동으로 가게 되는데, 리스트를 딱 보여줬을 때 얘가 지금 리스트에 해당되는 내용이 지금 이제 이 글쓰기가 끝났어요. 뭐 이런 거를 알럿에 의해서 경고창을 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데 페이지가 글쓰기 처리하는 쪽에서 글쓰기 리스트 쪽으로 변경된 거잖아요. 그래서 페이지가 변경이 되더라도 계속 유지가 돼야 돼요. 아시겠죠? 맨 처음에는 글쓰기 처리 URL을 요청을 했고 그 다음에는 리스트를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요청이 서로 틀려져요. 그런데 들어오는 사람의 SID는 같은 거죠. 그러니까 같은 사람의 정보를 하고 처리를 하면 처리 결과를 메시지를 출력하기 위해서 저희가 세션이라는 걸 만들고 나 지금 처리를 했어라는 것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주고 나중에 리스트에서 얘를 꺼내가지고 지금 얘가 라이트를 끝냈대, 수정을 끝냈대, 뭐 이런 메시지를 확인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처리를 한번 해보실 거예요. 처리를 해보시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세션을 만들 때는 세션을 생성을 하면서 어플리케이션을 저장을 해놔요. 저장을 해놨다가 그걸 사용할 수 있도록, 세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가 요청을 하면 요청한 정보를 저장하는, 페이지에 요청한 정보, 사용자가 넘어오는 모든 정보를 저장하는 객체가 리퀘스트 객체입니다. 그 요청이라는 객체고요. 요청을 받아서 데이터 표시할 때까지 유지되는 객체고요. 세션을 저장해 놓기 때문에 리퀘스트에서 세션을 꺼낼 수 있어요. 꺼내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페이지 객체라고 있는데 저는 페이지 객체라고 얘기를 했지만 여기서는 이제 페이지 컨텍스트 객체예요. 페이지 컨텍스트 객체에 해당되는 것은 여기 보시면 데이터를 표시하는 JSP에서만 사용하는, JSP 파일 하나에서만 사용하는 객체가 페이지 컨텍스트 객체입니다. 리퀘스트를 저장해 놓기 때문에 그러면 페이지 컨텍스트 객체만 있으면 리퀘스트도 꺼낼 수 있고, 리퀘스트 안에는 세션도 있으니까 세션도 꺼낼 수 있고, 세션 안에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으니까 어플리케이션도 꺼낼 수 있는 거예요. 페이지 컨텍스트 안에서 지금 서버에서 동작하는 모든 저장하는 객체를 전부 다 꺼낼 수 있다. 근데 얘는 JSP가 끝나면 없어져요. 리퀘스트는 요청이 끝나서 데이터가 표시되면 없어져요. 사용자 세션은 사용자가 접속이 끝나면 없어져요. 아시겠죠? 접속 해제는 브라우저를 닫는다든지, 우리가 세션을 완전히 그냥 지워버린다든지, 이런 것을 이제 조작을 하면 이제 세션이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SI가 다르면 다른 사용자다.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는 거죠. 자, 이 서버의 어플리케이션은 서버가 종료가 되면 어플리케이션이 끝나게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서버 종료가 됐을 때 어플리케이션 끝나니까 접촉사 수는 이제 실시간이니까 접속사 수 같은 경우는 저장을 안 해도 되는데, 방문자 수 같은 경우에는 저장을 해놔야 되죠. 어딘가에. 그래서 파일로 저장을 하거나, 파일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배웠기 때문에 파일에다가 쓰기 하는 거, 뭐 파일 스트리밍, 라이트 파일 스트리밍 이런 거 배우셨죠? 그렇게 해서 파일에다가 쓰기를 해놓고 파일을 다시 읽어오거나,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저장을 해놓고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걸 읽어오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시거나, 다른 걸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정도 데이터베이스나 아니면 파일 정도 텍스트 파일을 써가지고 데이터를 저장해놨다가 다시 꺼내는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면 되세요. 이해되시겠죠? 쓰도록 만드시면 돼서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을 서버가 스타트되면 어플리케이션이 생성이 되니까 어플리케이션에 필요한 정보들을 수집을 하는 이런 처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서버 로던 이런 거를 이제 로던, 서버가 스타트되면 뭐 필요한 정보를 불러온다. 저희는 특별히 이제 서블릿을 한 개 만들어서 그 서블릿 중에서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 드라이버를 확인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작성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서버가 스타트되면 그 서블릿의 이닉 메소드를 이용해서 바로 저희가 이제 서버 쪽에 그 드라이버를 확인하는 이런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쓰고 있는 거죠. 그런 걸 이제 스타트 할 때 이제 로그온 시킨다. 그러니까 서버 로그온 이런 일을 쓰는데 필요한 데이터를 불러오고 실행을 해주는 이런 것을 의미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게 서버의 관계는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다는 얘기예요. 페이지 컨텍스트에 리퀘스트가 있고, 리퀘스트 안에 세션이 있고, 세션 안에 어플리케이션이 있다. 아시겠죠? 이거는 객체를 따로 만들고 넣어주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 주소입니다. 어플리케이션 주소. 얘는 세션 주소, 얘는 리퀘스트 주소, 얘는 페이지 컨텍스트의 주소입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전부 다 참조형 변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참조형 변수. 이해되시겠죠? 객체는 주소로 운영이 된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면 세션, 어플리케이션은 한 개인데 세션은 사용자에 따라서 사용자가 10명이다 그러면 세션이 10개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어플리케이션을 10개 만드는 게 아니라 어플리케이션은 한 개인데 주소만 넣어준다. 이해되시죠? 주소만 넣어주시고 세션 한 사람이 뭐 리스트도 보고 뷰도 보고 뭐 라이트도 보고 이런 처리를 전부 다 할 거 아니에요. 게시판에. 그래서 요청은 여러 가지 요청을 하지만 그 요청하는 것이 생기면서 이 세션, 사용자에 대한 시스템은 한 개다. 아시겠죠? 한 사람이 처리하는 세션은 한 개입니다. 두 개, 세 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리퀘스트가 가지고 있는 세션은 주소를 의미합니다. 여기도 주소를 의미해서 이제 세션 한 개의 주소를 세션 한 개인데 주소를 리퀘스트 요청이 될 때마다 계속 넣어줘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든다 이런 얘기예요. 페이지 컨텐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저장 객체를 사용하실 때는 저희가 이제 이렇게 application.set attribute라는 걸 이용해서 데이터를 저장하게 됩니다. 저장할 때 앞에 있는 데이터가 키입니다. 이게 키. 꺼냈을 때 사용하는 거. 뒤에 있는 게 데이터입니다. value. 여기 이제 데이터에 해당되는 거라서 저희는 이제 오브젝트 타입으로 이렇게 쓰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그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라고 문자, 열, 스트링에 맞는 데이터를 넣은 거예요. 아시겠죠? 오브젝트에 스트링에 맞는 데이터를 넣은 거고요. 얘를 꺼내서 출력을 할 때는 달러 이렇게 쓰시는데 그냥 데이터라고만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단 중복이 안 되는 경우 이렇게 중복이 되지 않으면 달러 데이터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EL 객체로 출력할 때 얘기입니다. 그런데 출력할 때 EL 객체를 출력할 때 사용하는 것 중에서 스코프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코프. 그 영역 중에서 어디에 있는 걸 찾지라는 건데요.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짜면 session.get attribute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그 request.get attribute 이렇게 사용하시는데 그런데 이제 JSP의 EL 객체에서는 그렇게 쓰지 못합니다. 쓰지 못해서 지금 보시는 거는 저장 객체의 스코프이긴 한데 그 저장 객체의 EL 그 저장을 출력하기 위한 EL 객체의 스코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저장 객체 스코프를 사용하셔서 이제 선언한 것보다 여기 EL이라고 한 개 더 써줘야 되겠네요. EL 객체. EL 객체에 대한 저장해 놓은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저장 객체의 데이터. 표시를 위한 EL 객체에 대한 이제 스코프이라는 건데요. 그 어디 있는 거를 찾아다가 꺼내서 쓰지 우리가 get이라는 것을 쓸 때 프로그램으로 볼 때는 그냥 이제 그 세션에서 들어가 있는 거는 session.get attribute 하시면 세션에서 꺼내거든요. 근데 EL 객체로 표시를 하시면 이렇게 이제 저희가 생략해가지고 다 생략하고 이렇게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세요. 아시겠죠? 이렇게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면 이제 얘가 뭐가 문제냐? 그 문제는 이제 제가 원하는 곳에서 찾아야 되는데 원하지 않는 곳에서 찾는 경우가 많아요. 원하지 않는 곳에서. 그래서 지금 이제 그냥 데이터라고 쓰면 첫 번째 찾는 게 순서가 있어요. 얘네들이 찾는 데의 순서. 그 저장했는데 순서가 있는데요. 이게 순서는 맨 처음이 이제 페이지 거꾸로 찾아요. 페이지 컨텍스트 먼저 찾고 왜냐하면 페이지 컨텍스트 안에 리퀘스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맨 처음에 만나는 거는 페이지 컨텍스트죠. 여기 이렇게 찾는다는 거예요. 페이지 컨텍스트를 먼저 찾고 이겁니다. 이게 찾기는 이렇게 가면서 찾는다. 그래서 페이지 컨텍스트를 먼저 찾고 그다음 리퀘스트, 그다음 세션,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에 데이터가 있나 없나를 찾게 됩니다. 아시겠죠? 이 중에 똑같은 이름으로 똑같이 저장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프로그래머들은 리퀘스트에 담아놨으면 리퀘스트의 데이터, 세션에도 데이터, 어플리케이션 데이터 쓰더라도 데이터 꺼낼 때 request.get attribute 그 다음에 데이터 이렇게 쓰니까 리퀘스트에서 찾는다 이걸 명확하게 구분해 줄 수 있잖아요.
근데 EL 객체를 쓰시는 분들은 그걸 이제 구별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쓸 때는 맨 처음에 찾는 우선순위가 중요하세요. 우선순위가 중요해서 맨 처음에는 페이지, 그 다음에 리퀘스트, 그 다음에 세션,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순으로 데이터를 찾는다. 아시겠죠? 그래서 특별히 콕 찍어서 나는 여기서만 찾아주세요 라고 지정할 수 있는데 그게 스콥이라는 뜻이에요. 스콥. 어떤 영역에서만 찾아주세요 라는 것을 쓰는데, 그래서 나는 세션에서만 찾아주세요. 그럼 세션 스콥 이렇게 써가지고 여기 뒤에다 점 다음에 그 키로 사용되는 거, 이게 키입니다. 키이고, 세션 스콥이라고 쓴 거는 이제 세션에서만 찾아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안 쓰시면 세션 스콥 이외에 이제 그 우리가 다른 걸 쓰면 전부 다 이게 키 값으로 그걸로 저장되어 있는 걸 찾아오세요. 뭐 이런 의미가 돼버려가지고, 저희가 이 맞는 것 중에서 세션 스콥이나 이런 스콥을 운영을 하고 있다. 이 정도는 이제, 보시면 되세요. 그 EL 객체에 해당이 되는 것을 이제 의미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장해 놓은 데이터를 제거하는 방법이에요. 저희가 제거할 때는 서버 객체를 한 개 사용을 하고요. 서버 객체. 서버 객체를 한 개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시고 리무브 어트리뷰트로 이 데이터 한 개만 제거를 할 수 있어요. 제거를 할 수 있어 가지고요. 저희가 이렇게 리무브 어트리뷰트 해가지고 키 값에 해당되는 것을 써 가지고 이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키 값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지워져요. 그래서 세션에 있는 걸 지울 때 세션 리무브 어트리뷰트 데이터를 쓰시면 되고, 리퀘스트에 있는 걸 지운다. 리퀘스트 리무브 어트리뷰트 데이터를 쓰시면 되는데, 주로 이렇게 지울 때는 언제 지우시냐면, 리퀘스트나 페이지 객체는 여러분들이 눈에 확 보이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데이터가. 그렇기 때문에 지우는 경우가 흔치 않은 경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세션이나 어플리케이션은 지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시죠? 로그아웃 시킬 때 로그아웃에 대한 정보를 지우면 얘가 이제 로그아웃 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이제 지워버리는, 이렇게 데이터만 한 개 지워버리는 이런 것을 사용할 수 있으시고요. 그런데 지금 요 세션 아이디가 같은 사람으로 접근한 걸 어떻게 할 수 있지라는 것은, 세션 아이디를 받아다가 출력을 한번 해보시면 되는데, 그 세션.get 아이디라는 게 있어요. 이런 메소드를 한번 가지고 아이디를 가져봅시다. 그러면은 세션 객체 아이디로 전환되는 걸 알려주고요. 이게 클라이언트의 쿠키와 동일한 정보로 저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쿠키로 저장이 된다. 이 데이터가 똑같은 데이터가 서버의 세션 아이디로도 저장이 되고 클라이언트의 쿠키로도 저장이 돼서 이게 같은 사람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두 개의 데이터를 비교하는 거죠. 이 데이터라고 썼는데 이 데이터가 아니라 두 개의 데이터, 각각의 두 개의 데이터를 비교하는데, 두 개의 데이터를 비교한다. 비교하시는데 서버에 있는 세션의 아이디와 클라이언트 쿠키에 저장되어 있는 아이디, 세션 SID를 비교해서 같으면 같은 사람이고요. 같으면 세션이 유지되고 있다, 이런 거고요. 틀리면 세션이 끝났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새로운 세션을 새로 발급해서 쓰게 됩니다. 자, 세션을 완전히 지울 때, 세션 객체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사용자가 이렇게 세션 객체를 이렇게 세션하면 사용자가 들어올 때마다 세션이 한 개씩 이렇게 생겨요. 생겨서 이제 이 세션을 여기 1번 세션, 2번 세션인데, 제가 접속하고 있는 요 세션을 지워주세요. 나는 이제 안 쓸 거예요. 그게 인밸리데이트입니다. 인밸리데이트, 무효화시키다. 아시겠죠? 얘를 없애고 이제 새로운 세션을 만들면서 여기다가 SID 저장하고 컴퓨터에다 다시 SID를 저장하게 하는 게 인밸리데이트인데, 인밸리데이트는 요거를 지우는 게 인밸리데이트고요. 인밸리데이트 하면서 다른 페이지로 이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다른 페이지로 이동할 때 새로운 SID가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새로운 SID, 세션에 해당되는 아이디가 이렇게 SID, 세션 아이디가 생겨서 이렇게 이제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다. 여기서부터는 새로운 사람, 이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처리를 할 수 있어요. 로그아웃 처리를 할 때 인밸리데이트를 사용할 수도 있고 리무브를 사용할 수 있어요. 여태까지 사용자가 썼던 거는 싹 다 지우고 그럼 인밸리데이트를 쓰는 거예요. 아시죠? 데이트. 저희가 프로그램 짤 때는 인밸리데이트를 이용해서 이제 로그아웃을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고요. 이제 로그아웃 처리를 이용해서 이제 쓰시는 이제 이렇게 로그인 로그아웃 처리를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한 개 나중에 작성해 보실 거고요.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을 한번 저희가 짜 보셔서 쓰시면 지금 한 개 짜놓은 게 있는데요. 맨 처음에는 저희가 챕터 5 스토어 저장 객체니까 스토어라고 써놨고,
그 웹 APP 밑에 보시면 이제 프로그램이 이렇게 많으신데요. start.jsp부터 이거는 카페에 소스가 올라가 있습니다. start.jsp부터 하시는 거죠. 이렇게 쓰시고요. 저희가 그 맨 처음에는 데이터를 이렇게 해가지고 데이터를 찍었어요. 찍었는데 이거는 액면가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액면가 데이터는 그냥 이제 데이터라고 그냥 찍은 거죠. 데이터 찍으면 맨 처음에 찾는 순서가 원래는 페이지, 리퀘스트, 세션, 어플리케이션이에요. 그러니까 페이지에 데이터가 있다면 다 똑같은 페이지 데이터가 되고, 리퀘스트 데이터가 있다면 페이지는 없고 리퀘스트 있으면 다 리퀘스트 데이터가 되고 이렇게 이제 처리가 되세요. 근데 그냥 찍어봤어요. 맨 처음에는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나 세션 데이터나 이런 걸 전부 다 써서 찍어봤는데, 얘를 이제 서버를 한 개 만들고, 프로젝트 로컬호스트에다가 했네요. 로컬호스트에다가 써가지고 만드시고, 얘를 이제 실행하기 위해서 얘를 이제 그 내부 브라우저로 실행되지 않게 만들려면 윈도우즈에 웹 브라우저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크롬을 선택하시면 실행하면 얘가 크롬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얘를 실행해보자. 그러면 여기를 컨트롤 F11 눌러서 서버를 선택하는 거죠. 로컬호스트, 지금 여기 로컬호스트 안에 들어가 있긴 한데 얘가 지금 어디를 실행하자라는 게 없어요. 한번 보시면 여기 프로젝트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프로퍼티스를 보시면 그 저희가 타겟 그 여기 왼쪽에 보시면 타겟 런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얘는 이제 아파치 톰캣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타겟 런타임이라는 것은 실행할 때 이쪽에다가 실행을 할 거예요 라고 선언한 거고요. 그런데 서버를 실제로 볼 때는 선택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서버를 얘를 선택하고 어플리케이션에 클로즈를 하는 순간 이제 이쪽에서 실행하게 되는, 이런 서버를 선택해서 실행하게 되는 게 되세요. 어플리케이션 클로즈를 하시면 얘를 다시 실행하잖아요. 그럼 뭐가 생략이 되냐면 지금 어떤 서버를 선택할까요? 가 선택이 됐죠. 이해되시겠죠? 그 자동으로 그냥 실행해 버려요. 실행을 해버리면서 그 크롬 띄우고요. 여기 띄웠습니다. 띄우시고 데이터를 이렇게 보여주게 돼요. 현재 데이터에는 아무것도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싹 비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비어 있는 데이터가 되고요. 이게 저 데이터를 저장하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요거에 보시면 이제 set application JSP라는 걸 한 개 만들고요. 어플리케이션에다가 데이터를 넣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그 어플리케이션 set이라고 set application.jsp를 한번 열어보시면, 자, 어플리케이션 자료를 데이터를 넣을 때는 어떻게 해요? application.set attribute, 얘가 키, 얘가 값, 스트링입니다. 스트링 아시겠죠? value. 스트링으로 이제 그냥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로 집어넣는 거예요. 얘를 이제 출력해 보는 거죠. 그 EL게치를 이용해서 출력을 할 거고요. 그래서 여기 HTML에다가 이렇게 데이터라고만 써요. 데이터라고 쓰면 페이지 없으니까 리퀘스트에 가게 되고, 리퀘스트 없으니까 세션에 가게 되고, 세션에 없으니까 어플리케이션까지 와서 어플리케이션 데이터가 찍히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찍게 되고, 스코프를 쓰시면 꼭 여기에 있는 것만 찾기 때문에 맨 위에 있는 것만 찍히게 된다. 자,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이제 소스를 짜시고요. 짜가지고 그냥 그 EL게치 데이터로만 쓸 때는 이제 set 어플리케이션으로 가셔서 이제 그 해보시면, 데이터만 쓸 때는 이게 어플리케이션 데이터가 전부 다 찍히는 걸 볼 수 있어요. 아시겠죠? 다른 데이터. 스코프를 쓰면 여기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만 찾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만 있게 되고, 세션 리퀘스트 페이지에는 데이터가 없게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을 이용해서 한번 여기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를 세팅해보고 한번 전부 다 찍어봤어요. 찍어봤더니 이렇게 운영이 되더라. 그 어플리케이션이라는 데이터 키 값이, 키에 해당되는 게 중복이 안 되면 저 위에 있는 것처럼 쓸 수 있고요. 중복이 되면 그렇게 못 쓰고 밑에 있는 것처럼 쓰시면 돼요. 아시겠죠? 여러 개의 키 값에 중복이 돼 있으면 내가 꼭 세션에서만 꺼내야 된다. 얘는 리퀘스트에서만 꺼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스코프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처리를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요거는 EL게치인데요. EL게치는 JSP 라이브러리 안에 있어요. 라이브러리 안에 있어서 제가 JSP 라이브러리 안에 있다는 얘기는, 지금 이제 그 아파치 톰캣을 한번 이렇게 열어서 보시면 여기 EL API라고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EL API. 아파치 톰캣 안에 있는 라이브러리를 쓰고 있는 거네요. 그죠? 여기 제스퍼라고 있는데 JSP 뭐 PER 이렇게 해서 EL 이런 것도 있어서 요 두 개가 아마 등장을 할 것 같고요. 예, JSP API도 있죠. 서블릿 API도 있습니다. 톰캣 API도 있고요. 이런 API들이 서버 프로그램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미 다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사용해 보세요.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예, 지금 이렇게 달러 쓴 거는 EL 객체입니다. EL 객체. 익스프레셔널 랭귀지라서 출력을 위해서 사용한 거예요. 자, 됐으면 이제 요게 요 데이터가 다음 페이지까지 유지가 됩니까? 라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next set application 다음 페이지 이렇게 한 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next 한번 보시면 들어가 있습니다. next set application 보시면 요걸 이제 그대로 출력만 하는 프로그램을 그대로 짰어요. 세팅하는 거는 이제 없습니다. 세팅하는 거 없고 그 단지 출력만 하는 걸 짜셨는데 next set application에서 데이터를 이렇게 쭉 출력해 보시면 next set application을 클릭하시면 데이터가 그냥 그대로 존재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안 바뀐 것 같지만 여기 보시면 여기 바뀌어 있죠. 여기 next set application.jsp. 예,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했을 때 어플리케이션은 계속 유지가 되는구나 데이터가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페이지가 바뀌더라도.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set application 쓰시면서 제가 썼을 때 페이지가 이동되더라도 데이터는 유지가 되고요. 브라우저를 껐다 켜도 데이터가 유지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썼던 거를 껐다 켜고 next set application 여기 주소를 복사하겠습니다. 복사하시고요. 그 브라우저를 완전히 끄시는 거예요. 끄시고 다시 키시면 킵니다. 그리고 주소를 다시 집어넣어서 엔터 쳐가지고 돌아오시면 어플리케이션 데이터가 이렇게 전부 다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거는 데이터가 유지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공유하는 데이터가 됩니다. 이거를 컴퓨터 끄더라도 계속 유지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넥스셋에서 이렇게 쓰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세션을 세팅하는 것을 페이지로 이동을 해서 어떻게 되는지 보시는 거죠. 자, 세션을 더블 클릭해서 보시면 메뉴에다가 session.setAttribute 쓰는 거예요. 얘는 페이지를 이동하면 데이터가 유지가 되는데 브라우저를 끄면 데이터가 사라지게 돼요. 왜냐하면 세션은 브라우저를 끄면 그 새로운 SID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쿠키의 유효 기간이 브라우저를 켜져 있을 때까지 유효하게 세팅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쿠키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사용할 때 쿠키가 정보를 막 집어넣었는데 얘가 무한 기간으로 해놓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그렇게 해놓으면 보안상 문제가 생겨요. 아시겠죠? 그래서 서버로 접근할 때 중요한 정보를 쿠키에 담아놓는 경우에 쿠키 파일을 복사해가는 순간 해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요한 정보가 다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이제 뭘 세팅하냐면 얘 쿠키에 대한 유효 기간을 세팅해놔요. 언제까지만 유효하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통의 경우 세션들은 컴퓨터를 끄는 순간 그 쿠키는 무효한 걸로 더 이상 못 쓰는 쿠키로 이렇게 세팅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셋 세션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저희가 보시면서 이제 어떻게 되는지 셋 세션을 해서 출력을 하면 어떻게 되지? 그 셋 세션 출력하는 부분은 다 똑같습니다. 복사 붙여넣기 해서 하시면 되고요. setSession.jsp로 가시면 이제 세션 데이터가 전부 다 됐는데 맨 처음에 찾는 순서입니다. 페이지 컨텍스트고 리퀘스트고 세션이고 어플리케이션 찾으니까 지금 세션에다 데이터 있죠. 그 페이지하고 리퀘스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션에 있는 데이터를 다 꺼내가지고 세팅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스코프를 사용하시면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된다. 자, set 세션 말고 넥스트 세션에 의해서 정보를 확인하면 이 세션 정보는 이렇게 페이지가 계속 유지가 됩니다. 유지가 돼서 넥스트 set 세션 URL을 복사를 하고요. 복사를 하시고 얘를 닫는 거예요. 닫으시고 다시 브라우저를 키시고 주소를 붙여넣기를 하시고 엔터 친 다음에 실행해 보시면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는 존재하는데 세션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세션은 브라우저를 켜 있을 때 그 브라우저 쿠키를 계속 유지하는 시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는데 브라우저가 꺼지면 시간이 무효한 시간이 돼버려서 무효한 쿠키가 돼버려서 그 무용지물인 쿠키가 된다. 그러니까 새로운 SID를 발급을 받는 거죠. 아, 이게 새로운 사람이다. 아시겠죠? 그 서버에는 세션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어요. 보통 그 서버의 세션의 유효 시간은 한 40분으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40분이 지나야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용자가 브라우저를 켜놨는데 그 의도치 않게 못 들어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화장실에 갔다 온다든지 이러니까 시간을 못 들어 계속 너 체크를 해봤더니 안 들어와 뭐 10초 이렇게 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40분으로 그 기본적으로는 40분 정도가 세팅되어 있고요. 그 은행권에는 10분으로 세팅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은행은 보안상 더 길면 문제가 발생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은행권 같은 경우에는 10분으로 세팅돼서 그 몇 분이 지났는지 계속 체크해 주죠.
은행 그 저기 뭐야 사이트 이용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예. 그런 사람들만 아시는 거죠. 예, 아시는 거라서 이렇게 쓴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셋 세션으로 다시 돌아가시고요. 셋 세션. 저희가 셋 세션 .jsp로 이렇게 돌아가시고 그래서 세션을 이렇게 한 다음에 넥스트로 갈게요. 껐다 키면 유지가 안 되지만 넥스트로 가서 다음 페이지로 이동해도 세션 데이터는 존재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페이지를 이동하면 데이터가 유지가 되는데 브라우저를 껐다 키면 데이터가 사라져요. 무슨 데이터가? 세션 데이터가. 아시겠죠? 그래서 세션 데이터는 브라우저 껐다 키면 다시 로그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통 로그인에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이 브라우저를 껐다 키면 로그인을 해라. 옛날에는 네이버나 이런 사이트에서 자동 로그인 같은 거 만든 적이 있어요. 자동 로그인. 그거는 그 쿠키에다가 나 로그인 했어요 라는 정보를 저장해 놨다가 나중에 로그인 할 때 그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같이 가져와서 이제 로그인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쿠키에 해당되는 게 있으면 그 자동 로그인을 쓰시면 그런 내용들이 쿠키에 저장이 돼서요. 거기 저장된 데이터를 가지고 로그인을 다시 해주는 거지 세션이 사라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세션은 사라지지만 로그인은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예전에는 네이버나 이런 데서 그거를 이제 그 네이버나 그 포털 유명 포털 사이트들이 전부 다 그렇게 했다가 해킹을 워낙 많이 당하니까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지금도 그 쿠키를 잘 관리해서 이제 보안상 문제가 생기면요 해킹이 돼요. 지금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가능해요. 아시겠죠? 가능하기 때문에 쿠키 관리에 해당되는 것들은 조금 더 이제 신경을 써서 이제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자리 비움 이런 거 잘 아무 사이트에 가서 이거 데이터가 괜찮은 데이터 같은데 그러면서 클릭 이런 거 별로 안 좋아요. 아시겠죠? 공식 사이트나 이런 데서만 사용하는 게 좋고요. 클릭하는 순간 핸드폰도 마찬가지인데 뭐가 들어왔어 뭐 좋대 이러면서 클릭하는 순간 전부 다 해킹 당하잖아요. 그거하고 동일한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저 거는 브라우저 껐지만 그 해킹한 사람의 그 브라우저 계속 켜져 있으면 그게 로그인 돼 있는 걸로 이렇게 접속이 돼 있는 걸로 이렇게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조심해서 다루실 필요가 있으세요. 그런데 이제 일단은 그 네이버 같은 데서 이제 현재는 브라우저를 끄면 다시 로그인을 해야 된다. 아시겠죠? 이렇게 바뀌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세션을 세팅해서 이제 데이터를 뿌리면 되고 넥스트 세션을 이용해서 그대로 다시 출력을 해보시면 넥스트 세션, 셋 세션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이렇게 그대로 다음 거 세션을 한다. 그 다음에 그냥 출력을 해보시면 이제 세션은 그냥 유지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set request JSP 이제 리퀘스트에 세팅하는 것을 한번 보시면 저희가 set request는 많이 보셨죠? 이거는 이제 게시판 리스트에서 리스트나 이제 데이터 가져온 것을 이게 리퀘스트에다가 set attribute에서 바로 저장하는 것을 많이 해보셨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리스트라고 썼죠. 지금 이제 데이터라는 키워드를 썼으니까 여기 데이터로 찾으시면 되고요. 달러 데이터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주시면 되고 리퀘스트 데이터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우선순위가 어떻게 돼요? 페이지, 리퀘스트, 세션, 어플리케이션. 지금 어디에 데이터가 있어요? 세션, 리퀘스트에도 있고, 세션에도 있고, 어플리케이션에도 있어요. 데이터가. 아시겠죠?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똑같은 이름으로. 그럼 어떤 걸 찾아요? 페이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찾다가, 맨 처음에 이걸 찾다가 없으니까 그 다음 거 찾죠. 이걸 찾았어요. 찾았으면 이걸로 일로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찾았네? 그럼 이걸 뿌리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런데 스코프를 쓰시면 다르다. 스코프를 쓰시면 여기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쓰면 요거 이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를 집어넣고 세션 스코프라고 쓰면 세션을 쓰고 이제 이렇게 쓰면 리퀘스트에 해당되는 것을 찾게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리퀘스트를 이렇게 쓰시고요. 리퀘스트를 클릭하는 거예요. 클릭하시면 리퀘스트 데이터가 세팅이 됐죠. 그런 리퀘스트가 나왔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페이지를 이동하면 데이터가 사라져요. 리퀘스트 데이터는 요청했는데 요청이 끝났죠. 요청을 했는데 출력까지 했어요. 그러면은 할 건 다 한 거잖아요. 그죠? 데이터가 사라져요. 그래서 그 넥스트 리퀘스트를 이용해서 이제 데이터만 뿌리는 거, 넥스트 set 리퀘스트 이렇게 데이터만 뿌리는 거를 이렇게 그 세팅하는 건 안 하고요. 뿌리는 거를 했을 때 리퀘스트 데이터가 존재하느냐 마느냐 이거를 이제 한번 보시는 건데 넥스트 set 리퀘스트를 클릭하시면 여기 세션만 남아 있죠. 리퀘스트는 사라진 거예요. 됐죠? 여기 리퀘스트 데이터가 사라진 거 보이시죠? 사라지고 그래서 이제 페이지 이동이 생기면 리퀘스트에 넣어놨던 데이터는 다 사라진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그 저희가 게시판 CRUD 같은 그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는 전부 다 리퀘스트를 이용하시게 되고요. 요청한 거에 끝나면 그 다음에 데이터가 계속 유지해야 될 거는 로그인 같은 데이터가 아닌 이상은 이제 유지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세션에다 쓰지 않고 리퀘스트에 쓰시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 예전에 어떤 학생들은 이게 세션에 쓰면 데이터가 사라지지 않으니까 딴 데서도 막 쓸 수 있어. 그러니까 세션에다 막 저장해 놓고 그 모든 데이터를 다 세션을 이용해서 저장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주는데도 그래도 이렇게 써도 되는 거죠? 이러면서 써버리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서버가 무리가 생겨요. 이해되시겠죠? 쓸데없는 데이터들이 막 이렇게 쌓이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이제 서버 메모리상에 문제가 생겨서 별로 좋지 않은 프로입니다. 자, 이렇게 쓰시고요. 마지막 페이지 컨텍스트인데요. 페이지 컨텍스트는 이제 보시면 페이지 set 페이지 컨텍스트.jsp 썼는데 페이지 컨텍스트에 set attribute를 위해서 데이터를 세팅해요. 그런데 얘네들은 그 JSP를 이동하면 이 데이터를 쓸 수 없어요. 브라우저를 껐다가 키면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사장이 되고 페이지 이동을 해도 사라지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지금 JSP 한 개만 쓰기 때문에 테스팅 해볼 수는 없어요. 해볼 수는 없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고 이제 여기는 리퀘스트 데이터가 아니고 이제 전부 다 이거 바꿨어야 되는데 타이틀을 안 바꿨네요. 얘는 페이지 데이터 페이지. 그 JSP의 페이지라는 객체가 따로 있어요. 따로 있고요. 페이지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게 페이지 객체인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페이지 컨텍스트 객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냥 쓸 때는 그냥 페이지 컨텍스트라고 쓰면 길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페이지 객체 이렇게 얘기합니다. 페이지, 리퀘스트, 세션,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세팅하고 그 데이터를 뿌려집니다. 페이지 이동을 하면 사라집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새 페이지 컨텍스트를 이용해서 사용하시면 저희가 이렇게 페이지 컨텍스트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나오게 되고요. 페이지 이동을 하면 사라지게 됩니다. 세션에 있는 건 남게 되고 여기 세션 아이디를 한번 찍어봤는데요. 찍은 이유는 세션을 이제 지울 거예요. 지울 거라서 쓸 건데요. 리무브 세션 데이터를 이용해서 데이터만 한 개만 지우시면 리무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리무브 세션 데이터를 한 개만 쓰시면 세션 아이디는 같아요. 그러나 데이터는 사라져요. 세션에 있는 데이터가 사라지면 어디에 있는 게 데이터가 나올까요? 이렇게 위에 있는 것 중에서는 어플리케이션에 있는 데이터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쪽에서 리무브 세션 데이터를 클릭하시면 세션에 있는 건 사라졌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에 해당되는 데이터만 나오게 되고요. 세션 아이디는 똑같아요. 248 OFC 여기 앞에 보시면 여기 248 OFC 똑같죠? 세션 아이디는 똑같아요. 그런데 인밸리데이트를 이용해서 지워보겠습니다. 저희가 인밸리데이트 세션을 이용해서 이렇게 지우시면 인밸리데이트 여기 데이터는 인밸리데이트를 쓰는 순간 세션에 해당되는 것은 못 써요. 그래서 세션 스코프 이런 거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세션 인밸리데이트를 밑에 쪽에 썼고요. 그 다음 세션 인밸리데이트 하는 데까지는 그 세션 아이디가 똑같이 나와요. 여기서 이제 인밸리데이트 세션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여기 똑같이 나오죠. 근데 넥스트 인밸리데이트를 하시면 이렇게 세션 아이디가 달라진 걸 볼 수 있어요. 아까 이제 2로 시작했는데 9로 시작하는 걸로 바뀌어 있죠. 이렇게 바뀌어 있어서 세션 아이디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새로운 사람이에요. 새로운 사람으로 서버 사이트를 이제 제공해서 쓰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그 서버에서 저장하는 객체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거는 이제 타이밍이 틀리다. 생기는 타이밍과 이제 이렇게 유지되는 타이밍이 틀리기 때문에 요거를 전부 다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서 적당한 걸 잘 쓰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쓰시는 CRUD 프로그램은 대부분 리퀘스트에다가 저장을 해서 사용하게 된다. 로그인 처리는 세션을 이용해서 쓰시게 된다. 어플리케이션이 이런 건 전체 프로그램을 짜시는 분은 어플리케이션을 생각하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고 요 정도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건 요 정도 쓰시고 페이지에 대한 요 페이지 컨텍스트에 해당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JSP에서 쓰다 보면 JSP 쪽에서 페이지 컨텍스트를 많이 써요. 실제적으로 그 EL 객체에서 자동으로 뭐 연결해 가지고 받는 것들은 전부 다 페이지 컨텍스트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받게 됩니다. 그 예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짰었던 보드 밑에 보드 리스트 뭐 이렇게 저희 프로젝트에서 보드 한번 보겠습니다.
src 메인의 웹 app 밑에 보드 밑에 list.jsp 이걸 이제 한번 보시면 이쪽에서 저희가 이제 반복문을 사용했는데요. 반복문 여기 리스트를 이제 써서 했는데 이 리스트는 이해객체 리스트인데 여기 위에 보시면 리퀘스트에 리스트로 담아놨어요. 그냥 리스트라고 쓰면 리퀘스트에 담긴 거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포이치를 이용해서 리스트에서 여기 리퀘스트 스코프이라고 썼는데 이거 지워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담겨 있습니다. 알아보기 위해서 쓴 거고요. 이렇게 해서 쓰시면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한 개를 꺼내서 여기 있는 데이터를 한 개를 꺼내서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이거 한 개입니다. 한 개를 꺼내서 부요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얘는 이제 보드 부요가 되는 거죠. 얘는 보드 부요가 여러 개 있는 거죠. 그 중에 한 개를 꺼내서 이쪽에 집어넣어서 반복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부요는 어딘가 담겨져 있을 거 아니에요. 달러 썼습니다. 달러 중괄호가 썼습니다. 그럼 네 군데 중에 하나예요. 페이지, 리퀘스트, 세션, 어플리케이션. 아시겠죠? 있는데 이게 어디에 있는 겁니까? 쓴 겁니까? 라고 알아보려면 스코프를 붙여보시면 돼요. 이렇게 페이지 스코프이라고 붙이면 페이지 스코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이 부요는 여기서 꺼내서 리퀘스트에 꺼내가지고 리퀘스트에 있는 리스트 여기 부요가 여러 개 있는데 부요가 이렇게 여러 개 있겠죠? 여기에 있는 부요를 한 개 꺼내서 이쪽에 있는 이 페이지 컨텍스트에 있는 데이터 쪽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사용하는 거예요. 부요라고 이렇게 써가지고 집어넣고 여기를 꺼내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처리하도록 프로그램이 되어져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페이지 객체가 쓰는데 요거는 보시면 여기 프로그램 돼서 한번 쓰고 버리잖아요. 그죠? 한번 쓰고 버리기 때문에 이런 거를 리퀘스트나 이런 게 담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제 페이지 객체를 이용해서 쓴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서버 저장 객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